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산의 10대 뉴스 6위부터 4위까지를 모아봤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또 이로 인한 지역의 의료 공백이 이어졌었죠. 특히나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고 필수 의료 인프라까지 붕괴된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대표 공공병원인 부산의료원의 지속된 적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2024년 부산의 10대 뉴스, 의료 공백과 공공병원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는 정부의 의대 증원과 의료계의 반발 속에 지역 의료의 공백을 여실히 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수술이 미뤄지지는 않을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병원에서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6차 강압 마치고 얼마나 지금 딱 마치고 바로 해야 되는데 딱 이런 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문이 다 떠드니까 얼마나 걱정된 일을 난 쫓아갔는데 연기된다 모른다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시간이 지나도 정부와 전공의들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됐고 그만큼 환자들의 불편은 가중됐습니다.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사태도 늘어갔습니다. 응급실 다 마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연락을 안 하면 안 받아줘요. 그 돌아다니다가 안 되면 그 있던 병원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6월에는 부산 지역 의료계가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실제 휴진한 곳은 전체 의료기관의 12%에 그쳤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았다고 하지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의 근본적인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저출산 속에 지역 신도시에서도 산부인과의 분만 포기가 이어지면서 분만 취약 지역은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산부인과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부산 지역 대학병원 3곳은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의료 환자들의 어떤 수요에 맞추어서 의사들이나 병원의 이제 의료적 공급 체계가 이루어지는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니까 특히 이제 그 어떤 임산부라든지 신생아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급감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산부인과나 소아과의 의료 체계가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아과 역시 전체 전문의 수가 줄어드는 등 소아 의료 인프라도 위기를 맞으면서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필수 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에 편입을 시켜서 행정이 전담을 하고 이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정상화시키는 방향이 필요하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 이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부산의료원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그동안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운영되면서 지난 3년간 운영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병상 가동률 또한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부산시가 내년 부산의료원에 87억 원을 지원하지만 금융기관 상환액을 제외하면 57억 원에 그치고 매달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에도 힘든 수준입니다. 부산시, 시의회, 부산의료원,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가하는 TF 운영을 통해 부산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과 부산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아동의료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선정돼 건축비의 절반인 225억 원을 확보하는가 하면 서부산의료원의 건립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지부진했던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와 관련해서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일현 금정구청장이 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올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부산에서는 18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10월에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도 있었습니다. 부산의 10대 뉴스 중 총선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다시 돌아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에서는 모두 43명이 본후보로 나서 경쟁을 벌인 끝에 18명의 새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부산이 아닌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해운대 갑에서는 검사 출신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홍순원 전 해운대구청장의 대결이 성사됐고 해운대 을선거구에서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부산진 갑 선거구에서는 친이재명계 서은숙 후보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후보가 맞대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 후보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그런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많이 좀 검토하고 검증할 수 있는. 4월 5일과 6일 진행된 사전투표.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29.5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전부 다 여든 야든 심판이라는 것을 내걸었기 때문에 조금 그 유권자들의 어떤 투표 심리를 자극한 측면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노력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작용한 측면도 있긴 있고요. 이어 4월 10일 치러진 본투표. 부산의 최종 투표율은 67.5%로 집계된 가운데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 북구 앞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성이 짙은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의 선전도 예상됐는데 여당 지도부 차원의 막판 지원 유세로 숨은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의료 홀대 논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불명확성 등 민주당의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국민의힘 압승의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10월 16일 금정구에서는 지난 6월 김재훈 전 구청장이 임기 중 별세한 데 따른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며 여야 8명이 출사 일마를 밝혔는데 본 후보로는 모두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지 후보, 국민의힘은 윤일현 후보, 조국혁신당에서 류재성 후보가 본 후보로 등록하며 3파전의 대진표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변수로 꼽힌 것은 야권 단일화. 야권이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그나마 승산이 있다는 전망 속에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고 선거를 열흘 앞둔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일 후보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 김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투표율도 중요한 변수로 꼽혔습니다.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통상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데 이번 선거 투표율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국적 관심을 갖는 선거가 되면 얼마만큼 투표율이 높아지는가, 그리고 그 투표율을 형성하는 유권자의 어떤 구성들이 얼마만큼 조직과 결합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또 10월 16일 치러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은 여야 두 후보 중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투표율은 47.2%를 기록한 가운데 윤일현 후보는 61.03%를 득표했습니다. 가득한 열정이 일어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을 엄숙하고 소중히 받들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와 발목 잡힌 재개발, 재건축의 조속한 추진 등 현안이 산적한 금정구. 새롭게 탄생한 금정구청장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시민사회 목소리와 다른 정책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럴 때에는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올해 백양터널 유료화 연장이나 구도군동장 재개발 이슈처럼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한 부산시 행정에 대해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백양터널 관리 운영권이 민간 사업자에서 부산시로 이관되는데 부산시는 지난 6월 백양터널의 유료화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터널을 무료로 전원할 경우 차량 통행량이 지금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료화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전체적인 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적절한 교통 수준을 유지해서 백양터널이 갖고 있는 혼잡에 대한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금 징수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특별회계는 백양터널과 관문대로의 교통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 같은 계획이 공개되자 반대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24년간 터널 이용 요금을 내왔고 터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에 시달려왔다며 무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역 야권에서도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행된 꼼수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8월 부산시는 백양터널 통행료 유료화 계획을 담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결국 부산시는 백양터널 요금을 무료화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양터널 통행료를 무료화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계획대로 신백양터널을 신속히 건설해가고 주변 도로 개선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양터널의 증설 문제가 남았습니다. 부산시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는 터널을 증설하면 차량이 더 몰려 도로 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며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많이 안겨주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전반적인 어떤 재검토라든가 또 도시계획에 대한 이런 계획들에 대한 검토들도 같이 한번. 구덕운동장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건립 추진도 시민사회의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구덕운동장은 오랜 기간 부산 지역 스포츠의 메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직야구장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밀려났고 그 여파는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시가 대안으로 구덕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일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는 지난 6월 국토부에 8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를 신청하기로 했다가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아파트 규모를 축소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쉼터 없이 아파트만 남게 되고 구덕운동장이 사유화될 수 있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운동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주고 운동장은 덜덜이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는 구덕운동장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이어갔고 결국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구역 내 아파트 건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말 국토부의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공모에서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백양터널과 구덕운동장을 놓고 부산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섣부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불신을 가져오고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